워싱턴 브리핑룸 스크린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하나오션 철수. 단 한 문장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선업 점유율 0.1%에 불과한 미국은 초비상에 빠졌고 CNN은 동맹 균열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거리에서는 분노와 혼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루카스 앤더슨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본 건 과연 철수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2층 브리핑룸. 평소보다 2배 많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이 삼각대를 서둘러 세우고 사진 기자들이 최적의 앵글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오전 11시 미 국방부 해양전략실장 톰 데이비스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기밀 해제 도장이 선명한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핵심 내용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나오션 미국 현지 인력 3,200명, 7개월 내 전원 철수 예정. 데이비스 실장이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하나오션은 7개월 안에 미국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는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브리핑룸 곳곳에서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며 하얀 빛이 벽면을 수차례 비췄습니다. 그 순간 뒷줄에 앉은 루카스 앤더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7세의 국제해양정책 전문 기자인 루카스는 20년간 이런 발표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루카스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철조망에 둘러싸인 조선소 앞에서 전원해고 공장 매각이라는 하얀 종이를 바라보던 소년 시절이었죠. 아버지가 25년간 다니던 독일계 조선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 끝났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시 노동자들이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루카스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죠.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편집국으로 돌아간 루카스. 편집장 마이클 톨리슨이 회의실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건 큰 거다. 내일 일면 톱으로 간다. 미국의 압박 승리, 이 각도로 제목 뽑자.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반도체도 LG 배터리도 같은 길이었죠. 외국 기업들은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톨리슨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거야.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명확한 승부 결과거든. 해가 기울어가던 오후 루카스는 동생 마르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강 노동자였던 마르틴은 2년 전 공장 폐쇄로 실직한 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 또 우리만 남는 거야? 동네는 이미 반쯤 죽었어. 빈 상점이 10개 넘어. 마르틴의 목소리에서 깊은 한숨과 체념이 섞여 나왔어요. 그래. 언제나 희생은 우리 몫이었지. 외국 자본은 떠나고 남은 건 빈 공장뿐이야. 전화를 끄는 루카스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화면에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란에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한국의 퇴각, 미국의 승리. 첫 문단을 써 내려가는 루카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스크린의 푸른 불빛이 그의 깊게 팬 주름과 굳어진 인매를 비춰주었어요. 20년간 쌓인 불신과 분노, 그리고 개인적 상처가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하지만 루카스의 마음속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결국 떠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책상 옆 노트 한 구석에 검은 펜으로 굵게 적힌 세 글자가 있었어요. 끝났다. 하지만 과연 정말 끝난 것일까요? 이 확신에
찬 기자의 판단이 단 48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현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회의실에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편집장 마이클 톨리슨이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었어요. 철수 확정, 미국 압박 성공. 검은 마커로 밑줄까지 그어가며 강조했습니다. 제목은 강하게 가자. 독자들이 원하는 건 명확한 승부 결과다. 애매한 표현은 클릭률을 떨어뜨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답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죠. 삼성 반도체, LG 배터리 모두 철수 수순을 밟았습니다. 압박이 거세지면 결국 굴복하는 게 외국 기업들의 숙명이에요. 회의실 안 12명의 간부들이 모두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동의했어요. 부편집장이 손뼉까지 쳤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차례 목격한 익숙한 시나리오였거든요. 루카스 기자 말이 맞아. 역사는 반복되니까. 점심을 거른 채 책상에 앉아있던 루카스는 동생 마르틴과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 너머 마르틴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형, 우리 동네 실업급여 신청줄이 또 길어졌어. 벌써 네 블록이야. 새벽 5시부터 줄 서는 사람들도 있고. 마르틴이 창밖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을씨년스러운 거리 풍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외국 자본은 결국 떠난다. 뻔한 거야. 아버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루카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0년간 쌓인 확신이 흔들림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하나오션도 결국 똑같구나. 마르틴의 어깨가 더욱 처져 보였어요. 늦은 오후 필라델피아행 기차에 몸을 맡긴 루카스. 현장 취재를 위해 하나오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기사 구성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루카스는 조선소 인근 24시간 카페 오션뷰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익명의 노조원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님이시죠? 전화로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남성이 조심스럽게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봉투에서 여러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님,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어젯밤에 직접 찍은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도크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새로 설치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선 야간 근무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헬멧을 쓴 작업자들이 10여 명 넘게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더욱 놀라웠어요. 새로운 장비들이 트럭에서 하역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철수하는 회사가 왜 새 크레인을 들여올까요? 그것도 이렇게 비싼 독일제 장비를요. 노조원의 질문에 루카스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계약 마무리 때문일 거예요. 기존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니까. 착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 직원들도 뽑고 있어요. 어제 면접 공고가 나왔거든요. 노조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법인의 채용 공고였어요. 밤이 깊어 호텔 방으로 돌아온 루카스. 침대 위에 가방에서 취재 자료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서류 더미, 사진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그 사이에서 한 장의 공식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규 크레인 설치 계획서 마이너스 납기 3개월 내 완료, 총 투자액 450만 달러. 루카스는 펜을 멈췄습니다. 45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철수하는 회사가 이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순간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20년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판단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기사 제목란에 커서를 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한화 1년 만에 철수. 제목을 입력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커서가 제목 끝에서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며 루카스는 다시 사진들을 펼쳐봤습니다. 환하게 불빛이 켜진 도크, 새로 들어온 거대한 크레인, 450만 달러 투자 계약서, 그리고 신규 채용 공고. 루카스는 펜을 꽉 쥔 채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간 흔들리지 않았던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결국 떠난다. 이건 진리야. 하지만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에도 계속되는 공사 현장, 분주한 작업자들, 신규 투자 흔적들. 그런데 왜 이건 정반대지? 뭔가 맞지 않아. 루카스는 기사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필라델피아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루카스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루카스는 잠을 이룰 수 없어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24시간 비즈니스 센터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루카스는 SEC 증권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나오션 관련 최신 보고서부터 확인해보자.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검색창에 HANWHA 오션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 날짜인 9월 첫째 주 보고서를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리자 루카스의 눈이 커졌어요. 첫 페이지에 굵게 적힌 숫자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현지 7조 원 신규 투자 계획 등록. 루카스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 세부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블록 생산 라인 신설 3조 원, 도크 확장 공사 2조 원, 연간 20척. 건조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설비 투자 2조 원.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루카스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현지 기술자 1200명 신규 채용 예정. 루카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철수라고? 혼잣말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낸 루카스는 어젯밤 만났던 노조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세요? 어젯밤 카페에서 만났던 기자입니다. 아, 기자님. 이렇게 일찍 전화를 주시다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노조와 회사 간에 최근 계약 체결 소식이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노조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님, 실은 저희가 방금 회사와 3년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임금 20% 인상 조건으로요. 루카스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3년 계약이라고 하셨나요? 철수라면 계약 기간을 줄여야 정상 아닙니까? 이건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확장이에요. 새 장비도 들어오고 신입사원 면접도 계속 보고 있고요. 전화를 끊은 루카스는 즉시 편집장 마이클 톨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톨리슨의 잠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루카스? 새벽에 왜 전화를? 편집장님, 철수 기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SEC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톨리슨의 목소리가 급격히 또렷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펜타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7조 원 신규 투자, 1200명 추가 채용, 노조와 3년 장기 계약. 전부 확인됐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라 대규모 확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톨리슨이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카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을 의심한다고. 편집장님, 저도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루카스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7조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루카스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작성하던 기사 파일을 불러왔어요. 한화 1년 만에 철수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루카스는 마우스 커서를 제목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한 후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흰 화면만이 남았어요. 새로운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 미국에서 7조 원 확장 투자 단행? 하지만 물음표가 마음에 걸렸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루카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기자 생활 중 이런 혼란은 처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철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야 한다. 메모지를 꺼낸 루카스는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확장.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추가했습니다. 왜 거짓 발표를? 기차가 워싱턴 DC에 가까워질수록 루카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루카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쌓인 확신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오전 10시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루카스가 SEC 보고서를 테이블에 펼쳐놓자 편집장 마이클 톨리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편집장님, 철수가 아니라 대규모 투자입니다. 어제까지의 보도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루카스는 7조 원 투자 계획서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톨리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워싱턴이 내린 결론이야. 펜타곤 발표를 의심하는 건 위험해. 회의실에 앉은 동료 기자들이 서로 눈을 피하며 침묵했어요. 20년 베테랑인 루카스가 이런 강한 반발을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명 신규 채용, 3년 장기 계약, 첨단 설비 투자. 이게 철수의 증거인가요? 톨리슨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기사 수정해. 원래대로 철수 확정 기사로 내보낸다. 루카스는 어이가 없었어요. 기자로서의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 루카스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비공개 번호라고 나타났습니다. 앤더슨 기자님이신가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백악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철수설은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다른 각도의 기사는 내지 말아주세요. 루카스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언론이 진실을 덮으라는 겁니까?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앤더슨 씨, 이건 국가 전략이에요. 기사로 쓰면 당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루카스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더 파고들어야겠군. 오후 3시 루카스는 오래된 동료 엘리사박과 만났습니다. 국회의사당 인근 조용한 카페였어요. 한미 이중 국적의 해양법 전문가인 엘리사는 루카스의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야. 조직적인 통제야. 루카스가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ASGA 프로젝트. 들어본 적 있어? 엘리사의 질문에 루카스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MASGA? 뭐야 그게? 메이크 어메러커즈 십빌딩 그레이트 에그 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프로젝트야. 그게 열쇠일 거야. 루카스는 메모장에 급히 적어 내려갔어요.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오션 철수설은 연막 작전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는 협력하면서 겉으로는 압박하는 척하는 거지. 오후 5시 루카스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 내부 직원과 비밀 접촉을 위해서였어요. 공장 인근 주차장에서 익명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중년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기자님, 새로 들어오는 설비들은 철수가 아니라 확장의 신호예요. 독일에서 최신 용접 로봇까지 들여왔습니다.
루카스는 메모장에 급히 기록했어요. 하지만 말 조심하세요. 위에서 누가 뭘 묻고 다니는지 감시 중이거든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카스는 지하철역 벽에 붙은 대형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MASGA 프로젝트. 루카스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던 바로 그 단어였어요. 철수설은 연막이었구나. 그럼 누가 왜 이런 거짓을 퍼뜨린 거지? 지하철 안에서 루카스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편집장의 압박, 백악관 보좌관의 위협, 그리고 MASGA 프로젝트라는 단서.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라고 할수록 더 써야지. 그의 눈에는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강렬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권력의 압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루카스는 엘리사 박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DC 로펌가에 위치한 20층 건물이었어요. 해양법 전문가로 15년간 일해온 엘리사의 사무실은 각종 법률 서적과 국제 조약집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MASGA 이야기 했잖아. 그런데 내가 본 철수설, 그건 절반의 이야기야. 엘리사가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SHIPS for America Ac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안을 직접 봐. 답은 거기에 있어.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률 문서는 기자에게도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법안이라는 게 다 복잡하잖아. 핵심만 말해줘. 하지만 엘리사는 문서를 루카스 앞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쓰인 조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상선대 재건을 위한 10년 계획. 목표 상선 250척 건조. 동맹국과의 협력 체계 포함. 루카스의 눈이 250척이라는 숫자에 머물렀어요. 250척을 10년 안에? 이게 가능해? 엘리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 조선업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현재 미국 대형 조선소는 5곳뿐이야.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15척. 250척을 혼자 지으려면 17년이 걸려. 루카스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럼 미국 혼자선 불가능하네. 맞아. 그래서 이 조항을 봐. 엘리사가 법안의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문 중에서 한 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맹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허용. 루카스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네. 엘리사가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존스법 개정안이었어요. 원래 존스법은 미국 내 해운업을 미국 기업만 할 수 있게 했어. 100% 미국산 선박, 미국인 선원, 미국 조선소 건조가 원칙이었지. 루카스는 존스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 해운업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뭐가 바뀌었는데? 제선적 조항이 추가됐어.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도 미국 내에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면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루카스는 메모장에 급히 적어 내려갔어요. 그럼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선박을 완성하면 완전히 합법적인 미국산 선박이 되는 거지. 존스법 위반이 아니라 존스법 활용이야. 루카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철수설, MASGA 프로젝트, 그리고 법률 개정.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철수 발표는 뭐였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엘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연막이야. 미국 조선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겉으로는 외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지. 루카스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20년 기자 경력 중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7조 원을 투자하고 1200명을 고용하는 거구나. 철수가 아니라 본격적인 협력의 시작이네.
엘리사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 조선업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의 50%를 장악했어. 미국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야. 한국,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 루카스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250척 10년 동맹 협력 필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했습니다. 철수설 연막 작전. 엘리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SHIPS for America Act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 진짜 답은 거기에 있어. 루카스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철수설은 틀렸어. 아니, 거짓이라기보다 반쪽짜리였군. 진짜는 MASGA 프로젝트, 그리고 동맹 협력이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루카스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철수설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 협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철수설은 연막이자 동시에 협력의 시작이야. 엘리사의 마지막 말이 루카스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제 진실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 루카스는 다시 필라델피아 하나오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취재 허가를 받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철수 현장을 보러 온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오전 9시 조선소 정문에서 보안 패스를 받은 루카스. 게이트를 통과하자 눈앞에 거대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5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로 설치된 초대형 크레인 3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임시 건물이었던 사무동은 6층짜리 본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주차장만 봐도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예전엔 100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좋게 400대는 넘어 보였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철수하는 현장인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루카스의 눈에 또 다른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새로 지어진 컨테이너 사무실들이 보였어요. 신입사원 교육장, 안전교육센터, 기술연수원이라는 팻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크로 안내받은 루카스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의 선체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길이만 해도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50여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를 맡은 공장 관리자 데이비드 존슨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선박은 내년 3월 완성 예정입니다. 총 길이 295m,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이죠. 여기서만 1200명이 투입되고 있어요. 루카스는 메모장에 급히 적었어요. 철수하는 공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 선박을 건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혹시 다른 선박 건조 계획도 있나요? 물론이죠. 이 선박 말고도 컨테이너선 5척, 벌크선 8척이 더 예정되어 있어요. 향후 3년간 총 20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루카스의 펜이 잠시 멈췄어요. 20척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작업장에서 루카스는 한 미국인 노동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잭 윌슨이라는 용접사였습니다. 안전모에 묻은 용접가루가 그의 오랜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기자님, 전 이 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잭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3일 전 만났던 절망적인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루카스의 질문에 잭이 환하게 웃었어요. 월급이 30%나 올랐습니다. 그것도 3년 보장이에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루카스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철수한다면서 월급을 30%나 올려준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혹시 철수 소식 들으셨나요? 철수요?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매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팀만 해도 5명이 늘었어요. 잭이 작업장 반대편을 가리켰어요. 새로 들어온 젊은 작업자들이 선배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친구들이 다 이번 달에 들어온 신입들이에요. 매주 면접 보고 뽑고 있어요. 난 20년 동안 배웠던 기술을 단 6개월 만에 새로 배우고 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대단해요. 잭이 자신의 용접 도구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최신형 디지털 용접기였습니다. 이 장비도 한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정밀도가 기존 것보다 3배나 높아요. 루카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게 철수설과 정반대였습니다. 오후에는 기술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2층 건물 전체가 교육시설로 꾸며져 있었고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칠판 앞에 선 한국인 엔지니어가 용접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고 20여 명의 미국 기술자들이 열심히 따라 적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상훈이라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루카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함께 나눌 때 조선소는 살아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협력으로 가능해지죠. 김 엔지니어의 말을 통역해준 미국인 기술자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우린 이제 동맹과 같은 배를 타고 있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더 강해지고 있어요. 루카스는 무너진 듯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걸 메모했어요. 자신이 3일 전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교육센터를 나오면서 루카스는 건물 외벽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을 발견했어요. MASGA 프로젝트 마이너스 함께 만드는 미래. 파란 바탕에 흰 글씨, 그 옆에는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는 길에 루카스는 주차장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월급 30% 인상, 신규 채용, 기술 교육, 협력 프로젝트. 이건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야. 역사가 바뀌고 있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에 올라탄 루카스. 20년 기자 생활 중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된 적이 없었어요. 확신했던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떠나며 루카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선소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연기가 마지막 작업의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해. 루카스는 스티어링 휠을 꽉 쥐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워싱턴 프레스 클럽 2층 기자회견장에 7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루카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것이었어요. 평소보다 2배 많은 인파였습니다. 하나오션 철수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모든 이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루카스는 연단 앞에 서서 손에 든 USB와 두꺼운 문건을 내려다봤어요. 5일간의 취재 결과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편집국 동료들이 앞자리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편집장 톨리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루카스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펜타곤에서 발표된 하나오션 철수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폭탄이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 문건을 보십시오. 루카스가 SEC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굵은 글씨로 쓰인 핵심 내용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현지 7조 원 투자 계획, 1200명 신규 고용, 노조와 3년 장기 계약 체결.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SHIPS4 어메러커 액트 법안이 있습니다. 10년 내 250척 건조, 동맹국과의 협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법안 조문이 떠올랐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선명했습니다. 루카스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야간에도 환하게 빛나는 작업장, 새로 설치된 거대한 크레인들, 분주히 움직이는 수백 명의 작업자들. 이것이 철수하는 현장의 모습입니까? 그 순간 회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 존 메카시였어요. 메카시가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가짜 뉴스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모든 카메라가 메카시를 향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맥락 없는 조각일 뿐입니다. 국가 기밀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루카스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맥락이라면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미국 조선업 현황 분석 자료였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 연간 생산 능력은 15척입니다. 250척을 10년 안에 건조하려면 연간 25척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메카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철수라면 왜 250척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왜 존스법에 동맹 협력 조항을 넣었습니까? 루카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조선소에서 녹음한 노동자 잭 윌슨의 증언이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급이 30% 올랐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매주 들어와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메카시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이건 국가 전략이다. 기자 따위가 감히 국정을 흔들려 해. 그 순간 루카스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어요. 20년 기자 생활의 모든 것을 걸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루카스가 법안 문구를 다시 스크린에 크게 띄웠어요. 10년 내 250척, 동맹국 협력 포함. 그리고 회장을 향해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철수입니까? 아니면 동맹의 새로운 시작입니까? 뒷좌석에 앉은 엘리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씩 따라하더니 곧 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메카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회장을 나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루카스는 연단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편집장 톨리슨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루카스, 이번엔 정말 큰일을 해냈군. 루카스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5일간의 혼란과 갈등이 모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설은 연막이었습니다. 진실은 협력이었어요. 이 수치들은 협력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해.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나왔네. 회장 밖으로 나오면서 루카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100여 명의 기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동맹국 여러분. 트럼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의 미국 진출은 철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루카스도 기자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MASGA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10년 내 250척의 상선을 건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배가 다시 바다를 지배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연설을 마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루카스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공식 인정. 연설이 끝난 직후 상무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루카스는 편집국으로 돌아가 텔레비전 뉴스를 켰어요. 하나오션의 재선적 전략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할 혁신적 모델로 평가됩니다.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이 화면에 나왔어요. 루카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루카스는 후속 보도를 위해 다시 필라델피아 하나오션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전과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건물이 하나 더 생겨나고 있었고 주차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첫 번째 도크에서 만난 노동자는 지난번의 잭 윌슨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한층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기자님, 또 오셨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잭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번 달에만 신규 채용이 200명 늘었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살아나고 있어요. 카페도 새로 생기고 식당도 문 연 곳이 3군데나 돼요. 루카스는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메모했어요. 단순히 조선소만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부활이었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와 미국인 기술자들이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김상훈 엔지니어가 루카스를 반갑게 맞았어요. 이제 우린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동료가 됐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이죠. 옆에 있던 미국인 기술자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서로 경계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 팀 같아요. 기술을 나누다 보니 서로 더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워싱턴으로 돌아온 루카스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국회의사당 인근 같은 카페였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기사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엘리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난 겨우 퍼즐 조각을 맞췄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역사에서 버려지지 않았군요. 루카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외국 기업이 떠나고 노동자들만 버려지는. 엘리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번엔 달라요. 진짜 협력이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죠. 저녁 무렵 루카스는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포토맥 강을 바라봤어요. 강물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편집국이 조용해졌어요. 루카스는 혼자 남아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엔 확신에 찬 철수 기사를 쓰려 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투자 확장, 협력, 그리고 부활. 철수가 아니라 부활이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루카스는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사태의 진실 철수설은 연막, 실제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첫 문단을 써내려가면서 루카스는 생각했어요.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반전을 경험한 일주일이었습니다. 불신에서 시작해 혼란을 거쳐 진실에 도달한 여정이었죠. 창밖으로 포토맥 강에 달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루카스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혼자가 아닌 협력에서 시작됐다. 역사는 이렇게 새로 쓰인다. 기사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댄 루카스.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다는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이번에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